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2시입니다. 뭐 일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어쨌든, 지금에서 제작을 하는데, 하다가 졸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한 25분씩이니까 한 50분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언리얼엔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졸작을, 제가 좀 약간 쩝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3년 전인가요? 예, 앞에 앞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좀 틀니를 하면서, 조금 침샘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쩝쩝거리니까,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기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졸작하는 친구들, 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시고 계시는 친구들도, 일단은 김한주 교수님하고 소통 계속 하시면서, 졸업작품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뭔가를 좀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김한주 교수님 안내하고 하는 것들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면 수업을 나올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출석 사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이게 별건 아닌데, 실제로 보면은 뭐, 장갑 찍는데, 깜빡깜빡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학교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팍팍 가지시고, 예, 찍어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각자들 목표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제 뭐 내년도 입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시를 모집 중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정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오고 싶은 후배나 이렇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무료원서 또 제가 이제 단톡방에 다음 주에 곧 안내를 할 거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후배들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학과가 살아야지, 예,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나서도,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 또 김한주 교수님하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정말 다 다양하죠. 우리는 다 다양하고, 각자의 생각들이 막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아니죠, 화요일 수요일 수업이 없는데도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뭐 그냥 뭐 꼭 절작은 김한직 선생님과 주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랑 그냥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좀 절작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뭐랄까 좀 답답한 거 있으면 좀 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고 또 해갈 거에 대한 좀 사고의 확장성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뭐, 의견이나 이런 걸 계속 이제 과제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밀려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게임 쪽에 관련돼서 실제로 뭐 게임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게임 유저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게임 정책학회에 이제, 김한지 교수님 이제 그래픽 분과 위원장이 되셨고, 저는 이제
운영위원이 돼서 이제 정책에, 게임 정책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거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게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게임 때문에 뭐 AR, VR이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떠나가서는 웹툰, 또 웹툰이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그 게임 산업의 좀 변모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게임과 다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게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캐내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게임에서 그 발전되고 사용되는 콘텐츠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포맷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하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엊그저께 이제 엊그저께가 아니죠. 이번 주 이제 그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게임 학회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녹화하고 제가 영상을 좀 전까지 막 만들어 놓고서도, 가상융합이죠. 가상융합 활성화 포럼. 그래서 1차 세미나가 있었고, 제 페이스북에는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지금 막혔고, 다시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최근 정보는 한 60%가 주가가 이제 하락이 됐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그럼 또 문제되는 것들 때문에 또 더더욱 확장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이 이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한 뭐 4, 5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됐고, 결국은 정책 쪽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은 그 당시 지원했던 것들은 나오질 않고 있고, 뭐, 그냥 보여주기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대략 메타버스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너무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죠. 추상적인 부분. 거기다 이제 코로나랑 같이 연동이 돼서, 굉장히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면 이제 세계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굉장히 정책들이 발전돼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더욱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니죠, 그죠? 그 안철수 씨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4차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더더욱 확장이 됐던 부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AR, VR은 확실히 이제 그 균형을 잡은 것 같고,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뭐 게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는 일단은 이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마스크도 이제 뭐 밖에 있는 거 다 벗어도 된다라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확장이 되더라도 자기들은 무조건 대면 수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결국 온라인 콘텐츠만 갖고는 진행이 안 되더라.
결국은 이제 대면과 같이 섞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온라인 같은 경우가 전에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의 가장 큰 뭐랄까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 자유스럽게 별도 시간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편은 자기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잘 완성이 안 되는 네. 방송통신대학교랑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일하는 우리 쪽은 아무래도 대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이버로 운영이 됐던 최근 3년 동안의 그 친구들은 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아들도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도 3년 동안 사이버 위주로 했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누가 봐주겠어요. 네. 실력이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대면하면 실력이 있고 사이버하면 실력이 낮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거 화면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뭐 잔소리 꼰대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그 이제 이번에 그 YTN 사이언스에서 웹툰 관련 뭐 영상이 있는데 그거 구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우리 친구들이 그 타블렛 펜을 잡는 게 이렇게 연필을 잡지를 잘 못한 것처럼 이게 꽉 잡아야 돼. 이렇게 꽉 잡아야 되는데 뭐 동수도 그렇고 뭐 이상하다 이렇게 그리든가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버리고 다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원인이에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정식으로 그린 게 중학교 1학년 말부터였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장난 아니게 길어요. 매일 최소한 4시간 이상을 그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일요일 빼놓고는 계속 학원을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삼수까지 했죠. 거기다 대학원. 네. 계속 그림을 손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리는 시간이 그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하고 그럴 때는 다른 친구들도 봐주고 막 이러니까 거의 뭐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그것도 오른손을 계속 쓰는 거죠. 이쪽 손을. 근데 웹툰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손목 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닿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연필을 잡거나 아니면 젓가락질을 못하는 친구들이 그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딸은 젓가락질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조금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 손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안 좋아서 젓가락질을 안 했나? 뭐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은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자세 잘못 잡아서 가는데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근데 디스크는 디스크 수술을 하기 전에 그 근육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손 힘을 자꾸 키우는 연습을 좀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좀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애니메이션까지 봤는데요. 잠깐만요. 애니메이션까지 봤는데, 그쵸? 애니메이션까지 봤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IP 활용의 확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면 IP를 단방향 애니메이션 콘텐츠로부터 게임, 모바일, VR 그 이상까지 확장되는 트랜스미디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은 웹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콘텐츠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확장성을 계산을 하면서 철저히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림도 좀 있었고,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봤던 거고요. 그죠, 영상. 여기도 지금 그 뭐죠? 옛날 사람을 복원해서 만드는 그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게 이제 리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리소스도 이게 강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강좌라서 애니메이션과 첫 시간, 뭐 스타일라이즈드 렌더링, 예,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애니메이션 현장 가이드도 있네요. 예, 파이프라면서 뭐 인터뷰가 돼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일단은 뭐 애니메이션과 첫 강좌, 여기서 이제 스켈레탈 메시라고 그래요. 스켈레탈 메시. 렌더링. 요거 한번 살짝만 보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있을 텐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하겠죠. Hello, my name is Matthew Watstein, and welcome to the course on your first hour with animation. We're going to be taking a look at the basics of animation and the systems inside of Unreal Engine. Here, if we were to hit play, we can see a character in the middle of our screen. It's playing the idle animation. You can see it just standing there, but if we were to move around, it's going to blend over into a running animation. And if we were to stop, go back to an idle. We can either jump, for example, as you can see here, and it smoothly transitions from running to jump. Or if we were to jump at a higher height, it'll play a looping animation for that jump until we land on the ground. Now, all this is done using systems, assets, blueprints inside of Unreal Engine. So we're going to cover the basics of those and how you might get started. If you'd like to follow along, go ahead and create a brand new third-person template. That's what you can see here. Nothing has been changed. We're not going to need any additional content from outside of it. We're going to start with this and then go through the basics of animation and Unreal Engine.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 본데, 이게? 그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디서 시작하기, 학습. 여기서, 소개. 발행자 에셋. 이게 아까 그건가요? 퍼스트, 처음이고. 그래서, 그 다음 게 어디 갔죠? 그 다음 거는, 시작하기. 한번 볼까요? 투어 가이드? 이것도 이제 보는 Welcome to the Unreal Engine 5 guided tour. In this video, I'll do my best to cover as many interesting aspects for newcomers as I can. Now, no time to waste. Let's get started.
As a quick heads up, I've already enabled a couple of plugins and project settings, and I'll call them out as I go through if you want to follow along. That's it. If you want to do them all at once, just check out the project description below. Let's begin with one of my favorite features that came in late during Unreal Engine 4, the Sky Atmosphere system. For those unfamiliar with it, the engine now has a full system in place for handling the sun, atmosphere, volumetric clouds, and fog. As a note, you can hold Ctrl L and move your cursor to easily reposition the sun. Let's create a blank map and create the system from scratch. I'm going to go File, New, and select an empty map. It's actually really easy to set up. All you need to do is open the Environment Light Mixer, and we actually have a button for each element necessary for a foundational setup. I'd advise against pressing just one of them though. Don't add the second atmospheric light, as it's not really needed for a conventional outdoor lighting setup. As I mentioned before, you can now use Ctrl L and the cursor to easily preview the sun and get it into the position that you want it to be in. Now that we've got those in place, let's get going and have a creative space to actually play in. I'm going to use a tool called Cube Grid in the modeling tools to block out a simple space. Using Cube Grid is relatively easy. You draw out a grid, and you can hit Q or E to make it go up or down. You can also select a region and hold Ctrl-click to drag it up and down. By selecting a region and hitting Z, you can actually go ahead and create ramps easily.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carve out into space. Lumen will kick in the second you click Complete on the model. For this space, I'm going to build one large room with two doorways. I'm going to have a little walkway inside that kind of goes over an area. And I'm going to cut in some holes at the top so that we've got some space for Lumen. You'll notice that from time to time I actually shift the grid up and down manually. I'm doing that with Shift E and Shift Q. You can also change the size of the grid with Ctrl E and Ctrl Q. Cool, so the space is crafted. First, let's make sure that our skylight, which represents the ambient light of the world, is fully dynamic. I'm going to enable real-time capture to do so. You'll notice that the room seems a little too foggy as well. That's because it's not really taking into account the light properly. Now, a cool feature that we have in Unreal is volumetric fog. If you go to your exponential height fog, you can see a little checkbox for volumetric fog. By enabling that, we have this great look now where the fog is caught by the light as it comes into the room. I really kind of love it. With that in play, it's time for us to no longer use this checkerboard pattern and have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prettier. For this, I'm going to use Quixel Bridge. Now, a little while ago, Epic Games acquired an amazing company called Quixel and opened up their mega scans to all Unreal Engine developers for free within Unreal Engine projects. So, what does this mean? Well, if you open your content browser by pressing Ctrl Space, you can right-click and click Add Quixel Content to launch Bridge. From here, I can search through the thousands of meshes and surfaces available to find something just right for what we're making. I'm going to grab this concrete and add it to my project. To do so, all I need to do is select the asset that I want, click download, and then when it's downloaded, click add. I can then just drag in the instance. We can see that it's a little bit too tiled, so I'm going to go ahead and change the tiling in the material instance. Now, it doesn't have to just be surfaces though. I can add decals, which project onto surfaces, as well as static meshes too. I'm going to set up a scene with this rocky ground, a tree, and a fireplace. Want to know something cool? Well, each of these rock meshes on the ground that I'm adding is actually over 1 million polys. And this highlights one amazing feature of Unreal Engine 5 that I've casually gone and implemented here, which is Nanite. Now, Nanite is Unreal Engine 5's virtualized geometry system, and it allows you to create super high quality meshes, often ones that don't even have to have normal ones, and import them into your scenes. You can instance them again and again, and the performance against traditional meshing is really quite incredible, really nicely. Historically, these two meshes would have likely had some Z5 on the surface. However, in this scenario, the little bumps and imperfections make them blend together quite well. 이 언리얼 엔진하고 차이가 되게 많네요. 언리얼 엔진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쉬운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잘하니까 이렇게 쭉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전체를 그래도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충만 좀 해봐야지 대충 하는 것이 시간이 뭐 6개월이면 걸리겠죠.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In case you're wondering about how they behave on older consoles or mobile, don't stress. Under the hood, we actually automatically generate a Nanite fallback mesh that has a more traditional poly count, and this mesh will get loaded instead of the other one on those older systems without having to manually fiddle with it.
That said, you can fiddle with it and change the approximation values if you want to dial it in a bit. 그 지금 이제 Now, 언리얼 in setting this up, we've been 엔진을 kind of 이제 overlooking something. 그 You know how from the moment I 여러분들이 created this environment, the light 지금 뭐 이렇게 just 굳이 해본다 이런 accurately 것보다도 bounced 한번 around? 구경해 보는 That's lumen. 개념이죠. Lumen is the 구경해보고 default global illumination and 그리고 reflection 언제든지 system 이제 in Unreal Engine 5. 요즘은 It 유튜브라고 하는 renders diffuse 것들에 interreflection, infinite 의해서 bounces, and indirect specular 그 reflections 처음 in 해보기 large, 뭐 이런 것들도 detailed 한글도 environments at 계속 scales ranging 이제 from 나와져 millimeters to 있으니까 kilometers. 그거 한번 참고해서 I 하시면 like 될 it 것 because 같아요. honestly, it just means light behaves like I'd want it 그런 to. 거 갖고 고민할 I don't have 이유는 to set 아닌 up 것 fake 같아요. bounces, and beyond all that, it presents a nice unified pipeline for lighting, which, as a developer, makes me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는 거는 에셋을 갖고 와서 모델링한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리얼 엔진 5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떻든 사물을 인지하고 하는 것은 그 빛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 라이트 웨이브, 광파. 광파라는 그 단어를 썼던 것이 옛날에 죄송합니다. 좀 전에 2002년 3년 뭐 그때 제가 이제 라이트 웨이브를 이제 서울에 공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광파라는 거를 썼던 건 뭐냐면 라이트 웨이브가 그때 이제 맥스 마야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라이트 웨이브가 훨씬 더 이제 그 좀 뭐 강력한 어떤 화면 연출이 됐던 것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빛의 효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그때 이제 광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광선의 뭐 이렇게 강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광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리얼 엔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 이렇게 좀 보시면 시뮬레이션 되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 지금 움직임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것이 우리 컴퓨터에서도 정확 잘 표현이 될 건지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해봐야지 아는 거죠.